안녕하세요, 은희학사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있나요? 그런데 영양제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질문도 정말 다양하고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내추럴라이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은 효능과 효과를 인정받은, 그리고 복용량과 복용법도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제품을 얘기하고요. 건강보조식품은 그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얘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좀 더 의약품과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패키지에 보면 어디에 효능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그런 것을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특히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한방차, 효소차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호박즙, 이런 각종 즙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유독 검증되지 않은 입소문들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고자 정말 효능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달아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해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할 원리 원칙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식품보다는 생산 과정도 좀 더 까다롭고 그것에 대한 품질 관리도 더욱더 까다롭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보단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더 믿고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루테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루테인은 우리 눈 속의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우리 눈을 카메라에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망막이라는 건 사진이나 영상이 비춰지는 필름과도 같고요. 황반이라는 건 그 중에서도 초점이 가장 잘 맺히는 중심 부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루테인은 황반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강한 빛, 자외선 같은 거, 그런 거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보호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단 안타까운 건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루테인을 일일 섭취량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했을 시엔 폐암 발병률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마 흡연자분들 루테인 정말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눈 건강을 위해선 분명 좋은 성분인 건 맞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하게 드신다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 말이에요. 사실 모든 약이나 이런 영양제들 있죠? 이런 것도 많이 드시다 보면 부작용이 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가능한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폐암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회복이 정말 힘든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연자라던가 평상시에 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루테인 복용에 있어서 꼭 주의해 주세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루테인 섭취량은 20mg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구매하실 때 내가 구매하는 제품의 루테인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 물론 식약처에서 정한 그 기준 안에서 드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루테인도 더욱더 빨리 감소하고요. 그리고 폐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면서 루테인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금연을 하세요. 그 길이 더욱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섭취하고 있는 처방받은 전문약이라던가 한약, 보조식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양제와 사실은 되도록이면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같이 먹어도 무방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소비자인 내가 다 알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영양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처방받은 약이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처방약이 제대로 효능 효과를 펼치지 못하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건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처방받은 전문약 혹은 한약과 영양제는 따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고 있는 처방약 중에 하나 항생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정말 안 좋은 영양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산균. 왜냐면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한 약이잖아요. 근데 유산균과 함께 드시게 되면 유산균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유산균을 복용 중이시라면 처방받은 약과는 시간을 버려서 공복에 드시길 말씀드릴게요. 물론이죠. 같이 드시면 더욱더 궁합이 좋은 영양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을 법한 영양제들 사이에서 좋은 궁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철분과 비타민C. 철분제, 우리가 빈혈이거나 어지러울 때 많이들 드시는 영양제인데요. 이러한 철분은 위장에서 흡수될 때 산성 조건인 상태에서 흡수가 더욱더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C와 함께 섭취가 된다면 더욱더 철분 흡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 어디에 좋은 건가요? 바로 우리 뼈 건강.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도 만경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인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려면 햇빛을 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거의 다 실내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만 드시지 말고 칼슘과 같이 드신다면 더욱 좋겠죠. 심지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스마트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드시면 좋지 않은 영양제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분제와 칼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드시면 정말 안 되는 영양제. 왜냐하면 철분과 칼슘은 화학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장 내에서 흡수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얘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이 드셔야 된다면 오전에는 철분을, 오후에는 칼슘을 이렇게 꼭 시간을 피해서 복용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혹은 영양제들 다양한 제품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먹는다고 해서 제 몸에 다 흡수될까요? 아니요. 흡수될 건 흡수되고 나갈 건 소변으로 나가고 심지어 체내에 과하게 축적이 되면 이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안 먹으니만 못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지갑은 정말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 내려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2개씩 먹으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그냥 한 하루에 3-4개씩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해진 용법 그 이상으로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다 내 몸에 흡수되는 거 아니고요. 복용량, 복용법을 준수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영양제들 각각 언제 먹으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베스트 타이밍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고 있는 6가지의 영양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B, 즉 종합 영양제입니다. 비타민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 쓰이는 일꾼과도 같아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일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좀 피곤하거나 좀 평상시보다 다운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영양제 중 하나가 비타민 B군이에요. 이러한 비타민 B 종합 영양제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식후가 아니라
공복에 드시면 흡수도 더욱더 잘 되고요. 밥을 먹기 전에 내 몸에 일꾼들을 딱 준비시켜 놓고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얘네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잘 할 수 있겠죠. 오전 중 공복에 드신다면 하루의 시작을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C와 비타민 D. 비타민 B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 중에 비타민 C와 D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상이합니다. 방금 전에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공복에 먹으라고 했던 게 바로 비타민 B 아니었나? 근데 비타민 C도 수용성이잖아요. 네, 수용성이긴 하지만 비타민 C는 워낙 산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위장에 들어갔을 때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우리 왜 비타민 C 입에 혀에만 닿아도 되게 신맛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위장 장애를 막기 위해 비타민 C는 식후에 드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아시겠지만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물이랑은 분리된다는 거.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식후에 음식과 혼합이 되면서 섭취가 되면 섭취율도 더 좋고 효능도 더욱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타민 C와 D는 식후에 바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유산균 복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 입으로 들어간 이 유익한 균이 대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위장을 거쳐서 대장에 도달하는 데엔 정말 어마무시한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센 적이 바로 위산인데요. 여러분, 위산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이 산성도를 따지고 보면 가장 산성이 높은 측에 속하는 게 위산이에요. 웬만한 균은 다 사멸시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유산균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산이 가장 덜 분비되어 있을 시간에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좀 힘이 빠졌을 때 얼른 슝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공복 시간인데요.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무언가 분해하거나 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일 때 유산균을 드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대장까지 유산균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오메가3.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에서 얻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메가3가 몸에 흡수가 되려면 담즙산이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산이나 담즙산처럼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들은 식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인 오메가3는 담즙산이 가장 많은 시간인 식후에 바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최고! 다음 여섯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제가 철분 흡수의 최적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는 건데요. 아니, 영양제는 맨날 물이랑 먹으라고 그렇게 의사나 약사들이 말을 하는데 웬 오렌지 주스랑 먹으라고요? 네, 오렌지 주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잖아요. 철분, 비타민C, 이 둘은 한상의 궁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비타민C와 같이 드셔도 좋지만 그게 없다면 집에 있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면 물과 먹는 것보다는 더욱더 흡수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빈속에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걱정된다 하더라도 안 먹는 것보단 당연히 드시는 게 좋으니까 식후에라도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 영양제 사실 때 이 상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옆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사이에 보관 방법 혹은 저장 방법이라고 다 모든 제품에 쓰여져 있거든요. 이러한 보관 방법, 보관 조건들이 이 영양제가 최대한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말해주거든요. 사실 다양한 영양제들마다 각각 보관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부분의 알량 영양제들을 본다면 기밀 용기에서 실온, 그러니까 30도 미만에 서늘하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너무 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뚜껑을 닫고 보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약국에 약 가져오셔서 나 이거 냉장 보관했는데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먹어도 되나 약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약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더 오래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냉장고 안이 더욱더 습하기도 하거든요. 이 영양제가 변질되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2년 지켜뒀다가 드신다면 약효도 없는 그냥 전분 덩어리 하나 드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여름에는 병에 들은 오메가3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알약끼리 한여름에 늘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한여름에는 냉장고 보관해서 드시면 더욱더 신선하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산균 제품 중에서도 실온 보관, 서늘하게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도 꼭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서 드린 영양제 그냥 드시지 말고 옆에 적혀있는 보관 방법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구매한 영양제가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다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 알씩 낮게 포장되어 있는 은박지 툭툭 까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 약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아마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은박지 판때기 있죠? 맨 밑에 보시면 다 유통기한이 판마다 각각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제품은 2022년 12월 23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맨 앞에 EXP라고 적혀 있는 이 알파벳, 바로 이게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 은박지 밑에 적혀 있는 날짜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까지는 드셔도 되는 약이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두 번째, 병에 들어있는 알약 영양제. 이런 영양제 구매하셨을 때 보면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에도 적혀 있고 안에 병에도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병에 들은 알약 영양제의 유통기한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통기간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양제 사놓고 1, 2년 뒤에 개봉해서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관만 잘 해주셨다면 저는 1년 정도는 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 약을 언제 개봉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항상 새 거를 뜯으실 때는 그냥 뜯지 마시고 꼭 네임펜으로 위에 개봉 날짜를 적어놓고 보관하면서 복용을 하세요. 괜히 오랫동안 기간 지나서 먹어도 효과 없는 영양제 드시지 말고요. 꼭 메모하는 습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공중파에서 나왔던 다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먹고 있는 영양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배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건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영양제가 무용지물이라뇨. 저는 그 의견에 정말 반대합니다. 물론 모든 영양요소는 음식으로 섭취해주는 게 원초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영양요소를 부피가 작은 이 알약 영양제 하나만으로 섭취를 해줄 수 있다는 그 편리함이 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비타민C 이만한 거 드시는데 필요한 오렌지 혹은 과일이 얼마큼인 줄 아세요? 이만큼이에요. 그거를 이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제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들이 정말 난무하지만 우리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 수치가 정말 올라갔던 사람이 간장약, 그 간 영양제를 드시고 간 수치가 내려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유산균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두 달 먹다 보니까 설사하거나 변비하시는 분들 장 상태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기도 하고요. 저는 영양제가 효과 없다는 말?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양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먹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드시면서 내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다면 이런 말씀 절대 못 하실걸요? 그렇게 방송에서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 그런 이상한 말들 하는 거 무작정 다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저 은희 학사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양제는요.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종합 영양제의 말인데요.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운동하거나 할 때 가장 필요한 영양 요소 중 하나가 비타민 B군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네들은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종합 영양제, 비타민 B군 종합 영양제 드시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런 거 하나 집에 들여놓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미리 충전시켜 놓고 데이트를 가거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하신다면 더욱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희 학사님, 저는 벌써 이런 종합 영양제 먹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마그네슘 단독제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단독으로만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마그네슘 하는 이유가 우리 근육이 일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인데요.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눈밑이 떨리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또 이런 근육이나 몸 쓰는 거 말고도 이렇게 신경적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 신경 전달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 마그네슘이거든요. 이게 결핍이 되면 심신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우리 성인에게 필요한 일일 섭취량은 보통 300에서 400mg 정도 드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있는 제품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면 단독 마그네슘 영양제 같이 드시면 더욱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보충해 주시는 거 저 은희 학사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양제예요. 오늘 이렇게 영양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그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파헤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궁금증은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어떤 영양제건 간에 내가 정말 이 제품들을 믿고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참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 구매하실 때 그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 기능성 여부를 반드시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겉면에 보면 다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설명서들 꼭 한 번씩은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 댓글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추럴라이즈와 함께하는 시기월드의 은희 학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